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열기가 참 뜨겁네요. 그동안 많은 경제지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또 중앙지들도 국내 주식시장을 탈출해서 미국 주식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중 있게 다뤄왔지만 전 세계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 가운데서 91%가 미국 주식이네요. 한국의 기관 및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그런 해외 주식 투자 가운데 91%가 미국 주식 시장이고,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순매수 50위권 가운데서 49개 여러분들 기업 투자가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 주식 투자입니다만 해외 주식 투자에 투입된 것이 한 37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에서 10조 원 정도 판 겁니다. 매도. 예. 그 미국 주식의 37조 매수 대략, 한국 주식 시장의 10조 원 정도 매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전하는 경제신문의 기사 하단을 보니까 이 정권업계에 계시는 분이 선진국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미국 주식시장으로 향한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더 강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개 선진국이 되게 되면은 총노동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는데 미국만이 유일하게 생산성 개선 효과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 대부분의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거나 정체되는데 미국은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인구, 노동 생산, 노동 투입도 늘어나게 되고 동시에 노동 생산성도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을 향한 쏠림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격차도 미국 중심으로 돈이 쏠려가는 현상들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네요. 그 유럽의 침체라는 것은 지금 이제 폭스바겐이 공장을 닫고 해서 야단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독일의 제조업 침체가 굉장히 뚜렷한 특징으로 자리 잡는 거죠. 이제 그 시기를 전문가들은 대개 2010년대로 보는 거죠. 2010년대 이후에 유럽의 생산성 그런 하락이라는 것은 눈에 보듯이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됐다. 그렇게 보는데, 이제 우선 이제 그 요인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정신은 유입 자금이 안정적이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국 내에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직장인들이 드는 퇴직연금 401k, 그 다음에 또 IRS 같은 그런 데가 계속해서 돈이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뭐 딴 게 있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주식을 사면은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에 비해 가지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요인이라는 것은 자금 유입이 활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이 국내에서도 들어오고 미국 국내에서도 들어오고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돈이 들어오니까 그 주식 가격이라는 것이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미국의 자본시장이 굉장히 투명하지 않습니까? 뭐 작전 세력 이런 거가 뭐 그 나라도 사람 사는 데에 있겠지만 아주 드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전 세력들이 걸려들게 되면은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형량이 때려지니까 미국은 그야말로 자본시장에서 내부자 거래 같은 부분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소위 자본시장에 들어가서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나 간에 그야말로 공정 경쟁이 가능한 거죠. 물론 사람이 사는 데니까 크기도 내부 정보를 뭐 취득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확률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좀 투명한 편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소로 꼽을 수 있고,
두 번째 요소는 일단 미국의 이런 사업 환경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치열하다는 이야기는 해고가 자유롭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인력 이동, 자원 배치가 굉장히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동시에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웬만한 기업들의 분기별 성과 발표를 보게 되면은 저게 계속해서 분기별 성과를 저렇게 10% 20% 정도 전년 대비 분기별 성장을 해야 주가가 폭락하거나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혁신적인 거죠. 시장 분위기가 가감없이 여러분들 좀 떨어지는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잘라내지 않습니까? 계속 잘라내죠.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해서 잘라내니까 생산성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수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그냥 박 터지게 여러분들 경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느 나라가 미국하고 게임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 자체가 이민 국가고, 그 다음에 인구 유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런 미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성과 보상 체계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돌아가니까 잘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더 하고, 보상을 못하면 다른 데 스카웃 해버리니까 그 체제 자체가 언젠가 한국계 미국인인 알라바마 대학에서 여러분들 경작을 하신 분이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게 성과 보상 체계가 기업뿐만 아니고 대학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인터뷰하시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본 적이 있는데 그거거든요. 지금 삼성이 고전하고 있는 것도 제가 삼성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뚜렷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인력 유출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옛날처럼 우리 세대처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무슨 열심히 일합시다 이런 게 젊은 사람들이 안 통할 거라고요. 일 열심히 하면 돈 더 주면은 옮길 거라고요. 그 성과 보상 체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고, 그것이 그 소위 체제 경쟁에 성공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그걸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특화해서 이렇게 체질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자본시장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가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CEO를 갈아야 되고, 그렇게 막 모든 것이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덜 잘하는 사람들은 더 받고 못하는 사람은 덜 받고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안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여러분,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여러분들 영속적이고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은 다른 데 투자한 사람에 비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것은, 많은 여러분들 정권 전문가들은 그 요인을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시각에서 문제를 걔는 안 보려고 하니까 미국은 체제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미 합중국이라는 것은 50개 국가가 합쳐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특정 주에서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기가 힘든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AI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회사들이 텍사스나 여러분들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50개의 나라가 체제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자의적으로 기업인들을 압박하거나 이런 제도를 만들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미국을 역사상 존재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오랫동안 번영의 길로 이끄는 힘이라고 보거든요. 체제 경쟁인 겁니다. 체제 경쟁. 50개 국가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을 못 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한국은 중앙집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 여러분들 등장해가 원전도 없애버릴 수 있고 최저임금을 어마어마하게 옮길 수 있고 뭐 의료계획도 계획을 할 수 있지만 꼼짝 달싹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니까 그게 미국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저는 마치 거두절미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삼성의 지금 이런 부진도 정치 권력의 영향도 굉장히 큰 거죠. 예, 판내라, 뭐 내라, 무슨 준법위원회, 별짓을 다 하니까 어떻게 이런 크겠습니까? 조금 크면 이런 미워하고, 예? 체제 경쟁에서 이긴 겁니다. 이번 노벨상 수상자가 체제 경쟁을 다루가 여러분들, 예, 석연치 않게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받을 만한 가치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예, 왜냐하면 이미 체제 경쟁을 가지고, 예, 신제도주의 학파를 가지고 오래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기여가 없는데 받은 거죠. 예,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인 거죠. 예, 체제 경쟁이 못 이기면 그냥 돈도 떠나고 인재도 떠나는 겁니다. 정치인들 폼 잡지만, 예, 허당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 낮추고 돈 빼면은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